네, GMB 패럴렉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현경 파트장이라고 합니다. 전 대표님처럼 연역을, 양력을 페이지로 만들 정도는 아니라서 간단하게 제 소개만 드리면, 저는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한국에서 교육 쪽 회사들을 쭉 다니다가 GMB 패럴렉스와 인연이 돼서 지금 7년차 GMB 패럴렉스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 인문아트를 이제 같이 기획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인문아트를 잘 전달할 수 있고, 인문아트를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학부모님들 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셨던 학부모님의 후기 하나를 먼저 같이 들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패럴렉스 인문학을 시작할 때는 과연 이제 저희 아들이 이 어려운 걸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인문학과 철학을 하나도 모르던 아들이 지금은 언어 표현과 사고력과 행동들이 폭풍 성장했던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잘 모르는 철학자들과 또 그들의 사상을 얘기를 한 걸 보면, 정말로 책을 아주 싫어하던 아들이었는데 배경 지식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졌고, 그로 인해서 자신감이 엄청 높아진 걸 이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큰 누나가 이제 대학을 가고 작은 누나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오히려 주원이가 이제 접근한 인문학을 공부한 방식이 누나들이 진짜 시작했으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 네,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이제 크더라고요. 처음에. 네. 지금 어머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후기를 들어보면은, 앞에 있었던 자녀들도 이런 생각열기 학습법을 통해서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모습인데, 지금 패럴렉스 학원의 이제 영어, 수학, 인문아트를 전부 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생각열기 학습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생각열기 학습법이 모든 과목에 다 적용이 되어 있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기는 쉽지 않아서, 인문아트가 이제 생각열기 학습을 가장 오롯이 반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선 생각열기 학습법을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시고, 뒤에 수학이랑 영어에서는 어떻게 이 생각열기 학습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클래스에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도 나도 손을 들면서 발표를 하려고 하고, 직접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옆에 있는 친구를 가르쳐 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인문 고전을 가지고 학생들이 수업한 지 2주차 만에, 이제 2회차 만에 이런 이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1개월, 2개월이 지나가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제 정리하고 그림으로도 남겨보고, 앞에 나가서 본인이 강의를 해보고 친구를 가르쳐보고 토론을 하는 모습들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생각열기 학습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변화해 나갈 수 있느냐 하면은, 생각열기 학습법, 그러니까 인문아트 프로그램은 인문학과 추상화가 만나면서 지혜가 시각화되기 때문에 좌뇌와 우뇌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앞에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문 고전 속의 성현들의 지혜와 역사적 배경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생각 확장과 생각 열기에 효과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 세 번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러니까 문제를 뭔가를 그러니까 맞닥뜨렸을 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해결하는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게 이 생각열기 학습법, 그리고 인문아트의 그 효과. 그래서 인문아트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저희가 정리를 하자면은, 생각열기를 통한 논술력 강화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아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지 특징적인 부분들만 캠퍼스마다 하나씩 이제 뽑아볼 건데요.
부산에 있는 한 캠퍼스는 인문아트를 운영한 지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킬러 컨텐츠로서 인문아트를 좀 특별히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창의력 수학학원에서 이제 계속 틀리던 문제를 인문아트와 이제 패럴렉스 수학을 시작하고 나서 벌써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어머니가 후기를 남겨주신 부분이고, 학생이 이런 모습을 이제 수업 시간에 글쓰기를 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그 채색을 해보는 모습에서 이제 어머님과 선생님이 소통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그 캠퍼스에서는 이제 인문아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6번째 반이 개강을 했을 때 선생님이 6번째 반이니까 국가론의 1권을 6번째 가르치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으로서도 약간 지치는 상황이 오신 거죠. 똑같은 걸 또 6번째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또 들어가 보니까 이 학생들이 그들만의 또 창의적인 답변을 하는 거를 보고, 오히려 내가 여기서 지칠 게 아니구나. 아이들은 항상 그런 새로운 힘을 자기한테 주고 있다라는 후기를 선생님께서 또 남겨주셔서, 제가 시간 관계상 영상까지는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학생들이 이제, 옷만 봐도 좀 아시겠죠? 이제 한 4개월 지나면서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인문아트를 수강을 하게 되면은 좀 장기적으로 가는 편이에요. 지금 저 학생은 이제 4개월 지나가는 발표 내용이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본인이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는 내용이고, 뒤에서 좀 더 자세한 이제 그 설명과 함께 그 영상이나 이런 사례들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광주의 한 캠퍼스인데요. 여기는 보시면, 여기 지금 강의실 한번 둘러보시면, 여기가 이제 다 칠판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학생들이 나가서 이제 자기가 정리했던 부분들을 적어보고 이제 서로 토론하고 하는 모습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면 칠판들을 많이들 채용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인문아트 데이를 금요일마다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이제 칠판에 적어보고 토론하고 발문하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자기가 할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재나 이런 부분에서도 발문이 있지만, 내가 내 친구들한테 물어봐야지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군주론을 배울 때 대중은 어떤 존재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학생들이, 요거 이제 영상 자료 같은 건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아이들이 자기들 준비를 해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민족성, 그 약간 단합하는 그런 민족성 있잖아요. 예전에 뭐 금모으기 운동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을 이 아이들 세대 때의 일은 아니지만 그런 걸 이제 찾아서, 우리 대중들은, 우리나라의 대중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부분들을 공부하고, 현대 국가에서 적합한 복지와 국방의 비율은 아이들마다 비율이 다 다릅니다. 1대 9부터 5대 5까지 다 나오는데,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그 비율을 설명을 해요. 나는 복지가 그래도 더 좋은 나라가 좋을 것 같아. 복지가 좋은 것보다는 국방이 튼튼해야 그나마 복지도 살 수 있어. 뭐 이런 그 내용들을 장황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자신들이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능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구의 한 캠퍼스를 예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이제 자기가 정리하고 발표하는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 이 캠퍼스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은 집입니다. 학생들 집인데,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을 집에 가서 형제들에게, 자기 동생한테,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엄마 앞에서 발표를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을 떠듬떠듬 얘기하다가도 이제 익숙해지면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게 숙제가 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 숙제마저도 지금 가장 좋아하는 어떤 학습의 요소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이 자녀의 발표 내용을 듣고 나면 그걸 다시 정리를 하셔서 선생님께 보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자녀가 공부를 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인문고전을 공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 학생들이 인문아트 클래스에서는 생각열기 학습법에서는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정답이기 때문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생각과 질문으로 연결되는 공부 습관을 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아트는 감히 이 시대 최고의 공부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문아트는 크게 이게 학년차 그런 학년별 과정은 아니라서 크게 3년차 과정으로 나뉘고 생각 열기, 생각 표현, 생각 논술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선 생각 열기, 우선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학생들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자 질문을 해봐 라고 하면 질문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자 누가 대답해봐 라면 대답을 하지 않죠. 이게 생각을 하던 공부 방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동안에 받아들이고 문제풀이했던 공부 방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씩 그 균형을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을 하는 1년차 과정이고 2년차에서는 비중이 이제 표현하는데 자기가 말로 나타내는데 집중을 하게 되고 3년차에서는 이를 힘있는 글로써 논리적인 비판적인 글을 쓰는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3년차 과정에서 학생들은 플라톤의 국가론,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리고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를 접하게 되고요. 2년차에서는 미일의 자유론, 루소의 사회계약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정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3년차에서는 두 개의 인문고전을 비교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동양 철학 분야에서 노제의 도덕경과 장자의 장자, 자연 철학 분야의 다윈의 종의기원과 뉴턴의 프린키피아, 그리고 사회 철학 분야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인 교재로서는 12권의 인문고전이지만 학생들이 매 인문고전을 공부할 때마다 같이 함께 엮어서 공부하는 인문고전들이 4개에서 5개씩 있어요. 그래서 3년차 과정에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전부 하게 되면은 60권의 인문고전을 읽히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문고전을 어떻게 하면 또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인문아트는 전체적으로 이제 컨텐츠가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되는데, 모바일 앱에서 우선 학생들이 이제 영상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보고 발표하고 자신의 영상을 올려보는 커뮤니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북은 저희 메인 교재가 되고요. 액티비티북에서는 이제 그 액티비티북으로 아트북이 같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에세이북이라고 해서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이 교재인데, 이 교재는 학생들이 이제 메인 교재에서 얻은 그 지식에 대한 더 넓은 폭넓은 배경 지식, 그리고 그 폭넓은 배경 지식에 더해서 학생들이 이제 이 그동안 접해왔던 추상화들을 또 다른 시각으로 한 번 더 접해볼 수 있는, 좀 읽기 쉬운 에세이 형식으로 인문고전을 접할 수 있게 준비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인문아트의 이런 생각열기 학습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아까 앞서 말씀을 하셨던 다산 정장용 선생의 그 반복하는 심한 누적 반복을 100번을 어떻게 반복을 하는지, 100번까지는 저희가 예전 방식으로 하면 너무 힘들겠죠. 하지만 영상 컨텐츠와 함께 하면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 열기, 지식 쌓기, 지식 다지기, 지식 넓히기, 정리하기, 핵심 문장까지 해서 이 영상이 짧게 한 5분 정도 돌아가게 되는데, 저희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학생들이 추상화만 한번 보게 돼요. 추상화를 보고 그냥 자신이 떠오르는 생각, 왜 여기는 무슨 색이었을까, 이건 무슨 모양 같네, 그냥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의 시리즈인 국가론의 한 챕터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추상화를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상화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교재에 자유롭게 써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진행하세요. 자, 이렇게 추상화를 한번 보고 이제 메인 학습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 추상화를 조각을 내서 6조각으로 조각의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이제 가볍게 보게 됩니다. 피가 마도낸 모습입니다. 마치 아테네의 혼란한 사회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플라토닉 국가는 이상적인 국가가 나오게 되고, 솟아있습니다. 이 국가를 바치는 세 개의 기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적인 국가가 거친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받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기둥 중에 하나는 금색의 지혜 기둥, 은색의 또 하나는 은색을 띠고 있는 운기의 기둥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불의의 색을 띠고 있는 절제의 기둥입니다. 이상적인 국가는 이 세 계급이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히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 이룩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한 거를 학생들은 Reinforce. 이제 지식 다지기에서는 조금 전에 나레이션이 없이 조각조각의 그림들을 보면서 여태까지 조금 전에 봤던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고요. 요거는 잠깐 하나만 제가 건너뛰어서 자, 이렇게 해서 리마인드를 하고 나면 학생들은 Expand. 지식 넓히기라는 곳에 지식 와서 넓히기.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심화됐네요. 조금씩 심화한다고 현실 속의 말씀드렸던 정치 거를 환경은 이제 거친 접하게 됩니다. 바다와 같이 험난합니다. 플라톤이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는 어떻게 이룩될까요? 이상적인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덕목이 요구됩니다. 첫째, 금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통치자에게 필요한 지혜의 덕목. 둘째, 은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전사 계급에게 필요한 용기의 덕목. 셋째, 구리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생산자 계급에게 필요한 절제의 덕목입니다. 플라톤은 통치자, 전사, 생산자 세 계급이 지혜, 용기, 절제의 덕목을 지니고 서로를 넘보지 않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히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 이상 국가가 이룩된다고 하였습니다. Summarize. 정리하기에서는 6개의 조각 그림을 한눈에 보면서 그 키워드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단계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Key sentences in 영어 English. 문장으로 마무리를 한번 앞서 하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의 핵심 문장을 영어로 들어보세요. Plato's just state consists of three classes of people: the guardians, the auxiliaries, and the artisans. The guardians need wisdom, the auxiliaries need courage, and the artisans need moderation. 이렇게 해서 지금 6단계를 거치면서 6번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5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학생들은 이거를 뭐 몇 번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엄청난 심한 누적 반복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이 부분을 방금 이제 보셨던 그 영상을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발표를 하는 내용인데 잠깐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게 모자이크 때문에 근데 정말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 책에는 텍스트가 없어요. 자기가 적은 텍스트도 없고, 뭐 텍스트 자체가 이제 책에 없고 조각 그림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순서대로 짚으면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영상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내뱉어 보면서 정리를 하게 되고, 이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있는 부분들에서 발문을 더 듣고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서로 질문과 대답을 나누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조금씩 살을 붙입니다. 그렇게 살을 붙이고, 잠시만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뒤에 더 나올 건데, 잉문아트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영어 문장 들으셨죠? 이 잉문아트 프로그램이 이제 초기부터 이제 기획돼서 개발된 지가 한 10여 년이 됐어요. 그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영어 메인이다 보니까 GMB 시절부터 잉문아트가 같이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전에 들으셨던 내용을 영어로도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가 This 있어요. wild roaring sea symbolizes the chaotic and precarious condition of Athens. Here comes a symbol of the just state Plato dreamt of. These three sturdy pillars support Plato's just state. One of the pillars is made of gold,
representing wisdom. Another pillar is made of silver, representing courage. The other is the copper pillar of moderation.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도 공부할 수 있는 같은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영상 이후에 학습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좀 더 배경 지식을 얻고 추상화 해설을 한번 다른 시각으로 접해볼 수 있는 추상화 읽기 영상을 보게 되는데 이 영상은 조금 더 스토리 있게 한 편의 영화 보듯이 그러니까 스토리 영상을 보듯이 이제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해서 학생들이 조금 전에 그 학생의 발표처럼 발표가 지나가고 나면 학생들과 사유하고 질문하면서 점점점 살을 붙여가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덧붙인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학생들마다 정리하는 내용들이나 방식은 모두 달라요. 어떤 학생들은 그림을 더 선호하고 어떤 학생은 도표를 선호하고 어떤 학생은 줄글을 선호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다시 이제 채색을 하면서 이때는 채색을 하는 게 자신이 생각이 더해진 글로써 정리하기 때문에 이 글에 담겨 있는 내용을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채색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마다 너무 다양한 색을 채색을 하게 되는데 이 채색하는 거를 뭐라 그럴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학생들이 이제 채색을 하고 그 채색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내 자신이 올바름이 뭔지 생각하면 행동하기 위해서 그 파란색을 색칠했고 연두색은 서로를 배려하자는 색깔이고 빨간색은 규칙을 절대 어긴다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빨간색을 써요. 네네네. 이거 갈색은 시민들이 이거를 다 지켜야지 이게 땅이 원래 이거 기둥이 잘 땅에 묵혀 있어야 되고 잘 서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걸 잘 지켜야지 그거 땅이 탄탄하게 내 말이에요? 땅이 튼튼하게 되면 그거 평화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이게 보시면은 원래는 앞서 보셨던 것은 바다였죠. 근데 학생은 나는 땅이 굳건해야 기둥이 잘 설 수 있으니까 땅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선생님이 중간에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건 아니고 네. 지금 학생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생각을 넓혀 나가고 확장해 나가고 그걸 이제 채색을 하는데 요거까지는 제가 한번 넘어가고 다른 이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글을 이제 처음에는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죠. 학생들이 10줄 5줄 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주제만 던져지면은 학생들이 한 페이지고 두 페이지고 자신만의 글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황산 캠퍼스의 사례들로 조금 더 뒷부분에서 채워드릴 거니까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열기 학습법을 인문아트를 통해서 한번 보셨는데 이런 부분이 수학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수학에서도 이제 앱으로 학습을 하는 초등수학, 중등수학으로 나눠져 있고 수학이 개념서와 유형서로 나눠져 있어요. 유형서가 이제 저희가 수학을 난이도로 나누는 그 것들을 많이 보시면은 프로그램 보통 3단계로 나눠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4단계까지 나눠놨고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학생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한 그 부분들 그리고 중등에서는 내신을 위한 부분들 이제 보충해서 진행이 되고요. 수학에서는 홈스쿨링으로 조금 전에 영상을 보고 이제 추상화 그림을 배우듯이 그런 부분이 개념 학습을 영상으로 집에서 하게 됩니다. 학생이 자기가 개념 학습을 하고 영상에서 본 내용을 정리해서 그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부터 학습이 시작이 돼요. 클래스에서는 백지 테스트를 본다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가르쳐 보는 부분으로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라는 거를 한번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패럴렉스 교사는 스스로 배우고 사유하고 질문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조력자는 조력자인데 뭔가 좀 많죠. 근데 선생님들이 무조건 가르치고 개입하는 선생님들이 아니세요. 항상 학생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선생님이 접근을 하게 되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개념 노트, 아까 개념 영상을 본다고 했죠. 영상을 보고 이렇게 직접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정리를 하는 이유는 내가 가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내가 친구들에게 가르쳐 보기 위해서, 선생님께 가르쳐 보기 위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르게 되고,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 그리고 이 정리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이제 테스트 경험해서 이제 백지 테스트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학생들이, 제 영상이 시간상 세 학생이 있는데 다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고, 자기가 정리한 내용을 다시 나와갖고 칠판에 다 적고 강의해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학생 영상을 왜 가져왔냐면,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 문제 풀이법이 있잖아요. 그 풀이법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요. 내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정답이 나와서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 풀이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3가지를 하나하나 다 풀어보면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약간 미적분하고도 엮이는 방법인데, 저희가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이게 원주의 반지, 이게 잘라가지고 붙였을 때 이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원주의 2분의 1이 가로고 반지름이 세로여가지고 이 넓이를 구하는데, 학생들이 원주의 2분의 1이 뭔지를 몰라요. 원주의 2분의 1이 요만큼의 이 길이라는 걸 전체 학생들 중에 딱 한 명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거를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와봐. 그래서 학생이 가르치게 하는 모습을 이게 보여주는 영상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으로만 드렸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선생님이 막 가르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남고, 가르친 친구는 또 그거보다 더 기억에 남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챙겨왔고요. 패럴렉스 영어 콘텐츠도 교재와 온라인 앱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 GMB부터 시작을 하죠. GMB 알파에서부터 프라임까지 가고, 패럴렉스 시리즈를 이제 중고등까지 가서 수능 대비까지 하는 시리즈로 되어 있고, 패럴렉스 영어, 그러니까 GMB에서 패럴렉스까지 오는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영어를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영어로서 지식의 90%가 영어로 되어 있다는 말씀 아까 하셨죠. 그런 부분들을 수단으로서 영어를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머 노트, 그리고 애널리시스, 프레젠테이션, 수행평가 글쓰기, 이런 모습들이 학생들한테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나타나는 걸 제가 더 좋은 거를 더 많이 넣고 싶은데, 이게 페이지에는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한 이제 이거는 영상인데, 학생이 앞에서 자기가 정리한 거를 수학처럼 또 나와서 이거 정리해가지고 가르쳐 보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보고 있는데, 제가 2번째 영상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는 넘어가고 2번째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면 칠판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서로 가르쳐 보는 모습이에요.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왜 전면 칠판이 있는 줄 아시겠죠? 이렇게 그룹을 해서 가르쳐보고, 마지막에는 이걸 다 정리한 내용을 한 명이 나와서 또 가르쳐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선생님들도 옆에서 뭐 지적해주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어, 잘 됐어, 이게 아니고, 학생들이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좋다. 폴은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학생들이 생각열기 학습법으로 이제 학습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한번 자극받은 자신들의 그 지적 능력을 과감히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과제도 아니고요,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너무 하고 싶어서, 본인이 이거를, 플라톤의 국가론이 이제 4권 4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개월 과정의 연대기를 자기가 정리를 해온 거예요, 이 학생이. 해가지고 해왔는데 너무 잘해왔고, 이거를 그냥 두기는 그렇고, 선생님이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한 타임을 이 학생이 나왔고, 이걸 막 이제 정리해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패럴렉스 영어에서 수행평가식으로 발표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몇 명의 학생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렇게까지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 지금 이제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학원에서도 많이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아직 GMB 영어 학생인데 인문아트를 같이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아트를 하고 나가지고 이게 첫 번째 1과입니다. 1과를 공부하고 났는데 이거를 영어로 소감을 발표를 해줬어요. Hello, I'm Vicky from 4am class. I'm in the 5th grade of Hamyang Elementary School.
I've been studying English for 2 years at GMB, and our class has been studying art as a topic in humanities since April. At first, I thought learning would be too bad and hard, but it's fun and it makes me happier than I thought. 이게 이제 학생들이 뭔가 요청에 의해서 숙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한다는 모습들에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같이 소개를 드렸고요. 학부모님들의 후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만 이렇게 모았는데 선생님들과 약간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해 나가는구나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하나 하는 게 꾸역꾸역 해 나가는 애들이 이렇게 막 종이 붙여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패럴렉스 이제 생각열기 학습법 하면서 저희가 이제 포스트잇을 쓰게 되는데 너무 많이 써요. 포스트잇을 여기저기 붙이느라고 제가 저번에도 이제 포스트잇을 그래서 좀 갖고 다니면서 선생님들 만나면 좀 드려요. 그냥 이렇게 많이 쓰는 학생들 좀 쓰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포스트잇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이렇게 해서 그 후기를 살짝 모아보면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어휘력, 표현력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자기가 이 생각열기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면서 자기의 이 발표나 이런 부분에서 자존감 자체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 자존감이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그 부분이 나타나는 게 학부모님들이 알아요. 내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에서 본인이 이제 아버님들이 그 부분을 느끼고 계시고 그게 학원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해보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곱씹어 보면은 이것만한 후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 마무리로 교육의 목적을 되새기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혜에 배고파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게 고대 그리스의 대철학자 플라톤의 교육 철학을 말하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